이어서 오늘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한바탕 대격돌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재명 재판을 무죄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크게 보면은 하나는 재판 다 털어버리기. 무슨 배임죄 없애버리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고치고 해서 면소를 받아서 없애버리고 아니면 공소 취소, 대북송금 같은 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상한 정인들도 내세우고 막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 하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그것을 도와야 되는데 이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본인이 완전 총대를 맬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정청래가 안 움직이고 또 추미애도 본인이 지금은 개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법사위를 막 끌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 자기 정치에 그게 걸림돌이 생각된다고 하면 이재명 살리기가 자기 정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중단하겠죠.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는 법을 개정을 해서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 죄를 다 털어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간단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 있고, 자, 또 이재명이 자기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대법관 정원, 대법관들을 지금 대폭 늘리는 것을 오늘 이 법안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법안은 아직 통과는 안 시켰지만은 그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자기 편을 이제 자기가 다 임명을 하니까 추가되는 대법관들을 그래서 나중에 전체 전원합의체 같은 데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전부 다 털어버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사심제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사심제. 이 3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한다. 재판 소원. 자,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자기가 다 임명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장까지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세 가지 큰 틀에서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까는 겁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고 사법을 붕괴시키는 특위죠. 여기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대법관을 향후 3년 동안 총 12명 증원한다. 12명을 늘린다. 지금 14명이죠. 이 대법관을 3년 동안 4명씩 매년 4명씩 해서 총 26명으로 만든다. 14명을 26명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또 이 방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은 정청래가 재판소원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헌법소원을 하는 재판소원도 당 지도부 입법 발의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털기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법제화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민심이 악화되고 지금 캄보디아 사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관세 전쟁이나 지금 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속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미지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법원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서울 고법원장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각급 법원장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 그리고 배준현 수원 고법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법원장, 각급 중요한 법원의 법원장들이 재판 소원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판 소원이나 또 그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확 대폭 늘리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도 밝혔고, 그래서 제가 법원장들 대폭발 이렇게 썸네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행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뿐이 아니고
또 내란 재판부, 특별 재판부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 소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법원장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강한 입장을 오늘 차례대로 피력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폭발했다. 법원장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톤을 다운시켜서 판사들답게 톤을 다운시켜서 여기 뭐 이 재판 숙격 문제나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 문제나 내란 재판부 문제나 대법관 늘리는 문제 오늘 또 마치 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중에 민주당이 이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붕괴시키는 그 법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도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했고 대법관 정원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그날 오늘 사법부 고위 법관들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 따로 보실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사법부를 교란을 하려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소를 하려는 그리고 사법부를 정령을 하려는 법대에 가서 대법정 법대 가서 서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내란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재판권을 뺏어가서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그 무리한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법원 전체가 들끓고 있고 그것을 오늘 법원장들이 이 여러 가지 사법부를 말살하려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제가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게 이재명의 재판 속행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재판 속행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개별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그 권한에 의해서 재판부의 권한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권한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 각 재판부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할 것인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 재판부 특히 인사가 있으면은 판사들 인사가 있으면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경원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죠. 아니 국민의힘은 그렇다면은 이 재판을 임의로 중단시킨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해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냥 이재명 정권 초반에 겁나니까 다 재판을 중단시킨 5개 재판부 3명씩이니까 15명입니다. 판사들을 좀 그 법사위에 좀 부르고 정인 척득도 하고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또 주변에서도 저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그 판사들에 대해서 15명이든 뭐 재판장 5명만 하든 탄핵안으로 발의를 하라. 왜 민주당은 맨날 탄핵하는데 이 탄핵안을 통과는 못 시키죠. 과반수가 안 되니까는. 근데 발의는 3분의 1입니다. 전체 의석이 3분의 1이 있으면은 탄핵안을 발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덜어누워버린 이재명 정권이 무서워서 덜어누워버린 이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 발의라도 하고 처리는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그런 좀 시도를 해야지 법원도 각성을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재판 속행 분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이죠. 민심인데 그 전에 천지일보
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지금이라도 속행해야 된다가 속행할 필요가 없다 보다 한 7, 8%포인트 정도 더 높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속행해야 되고,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믿지 않으시죠? 저도 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알 수 있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2.2% 나왔다. 뭐 52.2%가 실제로 그렇게 뭐 지지율 되겠습니까만은 이 추세를 보면은 이게 또 1.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4.9%, 직전 조사 대비 이건 1.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뭐 한미 관세 협상, 또 뭐 전산망 마비 중에 이 먹방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캄보디아 납치, 강금 사태, 이 정부 대응 엉터리, 정부 대응 무슨 뭐 마치 우리 국민을 구출해 오는 것처럼 전 세계까지 다 보냈지만은 결국 데려온 사람들은 범죄 혐의자들 다 데리고 왔죠. 어떤 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러 전 세계까지 뛰어서 국민 구출을 어쩌고 했는데 구출이 아니고 송환으로 이제 표현도 바꿨습니다. 본인들도.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놔가지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자기들은 지금 그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정권 들어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국토부 차관은 자기가 뭐 3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 국민들에게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놨다가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지 뭔 걱정이야. 이따위 소리를 해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은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재판 속행도 다 하나씩 차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정원을 했는데 14명 중에서도 이제 임기가 다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22명을 임명을 다 하게 됩니다. 26명 중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14명 중에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은 만에 하나 이재명 5년을 다 한다고 치면 5년을 다 한다고 치면은 이재명이 26명 중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 자 이런 나라가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세상이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 빨리 속행을 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위험성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대법관 26명 중에서 22명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 임명을 해서 자기 재판이 5개가 있는데 대법관을 자기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무죄를 만들 이런 시도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재명 재판 속행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면회를 했죠. 면회를 한 데 대해서 좌파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고하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면회를 간 것은 대표 경선 기간에 다 약속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 것이고 이런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재명을 일단 겨냥을 해서 이재명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꼬고,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 자, 민주당도 지금 자기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한 것을 비난을 하지만 민주당도
조만간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거다.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장동혁 대표 말은 이재명이 전직 대통령이 되고, 곧 전직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면회를 민주당 의원들이 가야 된다. 그럼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이야기죠. 구속된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재판하면 일어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 민주당이 이 대법관 정원을 하고 무슨 뭐 사심제를 만들고 막 장치를 해가지고 좌파 정권에서 이재명 지키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재판이 그래도 법원이 밀어붙여서 진행이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선거법이죠. 선거법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으니까 징역, 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2심은 엉터리 무죄가 나왔지만은,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 고법에서 재판만 진행을 해서 100만 원 이상만 되면은 이재명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치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직을 상실하고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소위 말하는 불소추 특권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4개의 재판이 막 진행됩니다. 4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 대장동하고 백현동, 성남 FC 이것을 묶어서 기소를 했을 때 공소장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2번 쳤죠. 검찰이 2번 쳤는데, 한 번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방탄해버렸고, 한 번은 유창훈이라는 사람이 판사라고 그것을 기각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그때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의 혐의들이 몇 개의 혐의만 가지고도 무기징역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민주당 당선들도 이재명 감옥에 있을 때 면회 가야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대북선거는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북한에 800만 달러, 100억 이상을 보낸 거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죠. 뇌물죄. 그것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 뭐 1심에서 엉터리 무죄 나온 위정교사도 2심에서 또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사도 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 수사하다가 중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정자동 또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또 있죠. 뭐 변호사비 쪼개기, 후원금 쪼개기, 변호사비 대납 지금 다시 지금 논란이 막 되고 있죠. 김현지 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이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들었는데.